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분위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다우산업지수만 0.33%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형 은행주들이 알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분명히 실적은 호조세를 보였는데 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웨이스파고라던가 JP모건 이자 수입이 늘어나면서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JP모건만 0.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S&P 500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나타낼 순이익이 전년 대비로 약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팩트셋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는 3.82%, 2년물은 4.76%로 강세 마감을 했고요. 거기다가 연준 의사의 매파적인 발언도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물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조금은 숨고르게 들어간 것일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주에 또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금요일 살펴보게 되면요. 양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 시장에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이끌었던 코스피 그리고 개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던 코스닥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현재 만들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의 모습입니다.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먼저 살펴보죠. 0.03% 하락, 약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27.44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29% 상승 나오면서 898.92포인트로 일단은 코스닥은 분위기 좋게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890포인트 선 넘어서서 과연 오늘 900선 탈환을 해 놓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본 결과 일단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프런티어입니다. 주말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양산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관련주로서 프론티어나 머서니와 엔시넥서 같은 회사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지분의 한 40%를 하이비전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일단은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레벨 자율주행이 레벨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카메라 모듈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벨 2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한 5대 그리고 3단계로 갔을 때 8개에서 10대 최대 레벨 5로 갔을 때가 20개까지 카메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 향후에 자율주행이 올해 같은 경우 레벨 3, 내년에는 한 레벨 4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카메라 검사 장비나 이런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가 향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론티어의 고객사 같은 경우가 삼성전기나 아니면 LG이노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MC넥서 같은 여러 글로벌 고객사를 총 한 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이런 레퍼런스를 일단은 계속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고 아마 작년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을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마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이번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답변을 확실하게 말을 공시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5조짜리 공시 그리고 LG 이노텍이 1조에서 2조짜리 공시를 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인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에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프론티어도 덩달아 큰 관련 수혜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인식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아이오닉 5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사이드 미러가 이미 전자화되게 되면서 그만큼 카메라 장치가 하나둘씩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프론티어는 모바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전장용 쪽이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바일보다 전장용 쪽이 훨씬 더 마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일론 머스크가 예견했던 완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본격화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쪽 시장 자체로는 이제 카메라 이제 센싱 업체들이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프론티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발로 뛰는 이화진 과장이 가장 먼저 이제 깃발을 들었네요. 퓨런티어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센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속 혈당 이제 측정기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난달에 시약처의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관련 혈당기 자체는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라고 하죠. 우리가 손가락에 꽂아가지고 피를 내게 하면서 이제 혈당을 재는 부분이 자기 혈당 측정기고,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 부착을 시키면서 계속 꾸준하게 이게 혈당을 측정하는 그거를 이미 지난달에 그 시약처에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최초는 아니고 이쪽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덱스컴이나 이제 메드트로닉 같은, 물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어플로우를 이제 공개 매수화 시키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측정기 관련이나 이제 이어 패치 말고도 이런 혈당 관련 회사는 이제 아이센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 유럽 이제 CE 인증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하게 될 텐데, 유럽 CE 같은 경우는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일본, 호주에서도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어느 정도 치중되어 있던 부분들을 이제 해외로 하나둘씩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략 800만 명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덱스컴과 메드트로닉이 있는 시장 자체를 대략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 이 10조 시장을 얼마만큼 이게 하나둘씩 침투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좀 차적으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가메트릭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이제 유통망 영업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기존에 이제 아가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이제 산오피 회사와의 이제 영업망이 좀 단단하게 좀 어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센스가 해외 진출하게 됐을 때 큰 이제 지원군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때 이제 어느 정도 작년에 얘기했던 카카오와의 협업이 올해 연말부터 만성 질환 관련해서 케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에 대한 외형 성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보험 교배를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결국 7월 14일부로 인해서 이제 혈당기, 원래 의료기기가 혈당기기 자체가 승인이 잘 안 나는데 보험 등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아이센스가 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이화진 과장님과 퓨런티어 그리고 아이센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떨까요? 분위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의 예상 체결가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어둡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각각 0.27%, SK하이닉스는 0.76% 하락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0.76%까지 낙폭 보이면서 1위부터 5위권 중에선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8%, 삼성전자 우선주는 0.33% 하락 흐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은 좀 표정이 어둡다라는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개장 직후에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월요일 더욱더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 앞서 살펴봤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의 표정은 좀 어두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8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1265원대 지나고 있고 양시장 모두 낙폭 보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17% 하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자세한 지수 현황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였는데요.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39% 낮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2618.26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0.24% 하락으로 893.73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현재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일단 개장 직후 분위기는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낙폭 키워나가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대형주 단에서 삼성 SDI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삼성전자가 0.82%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으면서 0.68%까지 낙폭 줄여주네요. 그래도 자 0.6에서 0.8%가량 낙폭 보이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적자 폭이 10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68%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1.1%까지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자금 조달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2020년에 중국의 다롄 공장을 인텔로부터 인수를 한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납부를 해야 될 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공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하이닉스는 오늘 1.1%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11%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셀업체들 코스피에 포진해 있는 2차 전지 셀업체들의 흐름이 좀 어둡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1.11%, 삼성 SDI는 2.79%까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도 1.03%까지 낙폭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2차 전지로 다시금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외인들의 매수세와는 상당히 반대되는 흐름이 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재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싼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2.65%까지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바로 이 삼성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앞서서 증시파일 마무리하면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 삼성전기 콕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삼성전기는 2.66%까지 상승폭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2.91%까지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철강 쪽도 강한 흐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TCC 스틸 2.45%, 세아제강도 2.19%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철강 종목들 나쁘지 않은 표정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 사이 들려왔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테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건설 쪽의 이슈들 그리고 건설 쪽이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철강 쪽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전반적인 흐름 살펴볼 때 어두운 표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조선주 강합니다. 한화오션 오늘 4.09%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2% 가까운 상승폭 보이다가 현재 1.32%까지 조금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좋은 표정은 여전히 짙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1.0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도 저희가 지난주에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오늘 0.2%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하이브는 1.95%까지 상승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분위기는 좀 어두운 가운데 기계 쪽도 역시 좋은 표정 함께 짙고 있고요. 기계와 철강 쪽이 오늘 강하고 조선도 역시 강하다라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에코프로 또 한 번 상승을 만들어낼까요? 1.21% 상승폭 보여주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0.5%가량 낙폭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반도체 또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상승부를 켠 종목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더욱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는 3.4%까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도 HPSP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은 좋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HPSP인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0.2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 1%대 상승 그리고 한동안 상승을 정말 무섭게 만들어줬던 두산테스나 전장용 반도체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0.7%가량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도 반도체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때 오락문화 업종에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반면 SM이 1.44%까지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계장비 쪽에서는 PNT가 1%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연일 좀 날아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4.31%까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지금 뭐 전문기술 쪽 섹터로 보고 계신데 광고 쪽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가 1.79%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메타 스레드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모비데이즈는 오늘 3.31%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나마 지금 펄어비스가 0.19% 상승 그리고 이제 자진 상패의 본격적인 또 스텝에 들어간 루트로닉은 오늘 0.55% 상승 흐름 그리면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종목별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시황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시작해서 지금 8분 정도 이렇게 흐른 현재 말이죠. 코스피 외국인이 571억 이렇게 갖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287억 팔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629억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근데 이 중에서 비차익이 540억. 그러니까 비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차익 거래가 아니고 한쪽으로 그냥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542억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장 초반에 밀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더 강합니다. 외국인이 770억 이렇게 팔고 있고요. 비차익으로 820억. 그러니까 아까 보신 코스피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 더 지금 강하게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장님, 우리 오늘 삼성전기를 제가 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IT 관련돼서 중소형주들도 좀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일단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호응정이나 있는 HBM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테슬라 관련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좀 다양한 이제 섹터에 대한 좀 수급에 대한 좀 분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그는 수급에 대한 뭐 이전에 대한 흐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가 테슬라나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사이버 트럭도 나왔다시피 이런 2차 전지나 관련된 업체들, 특히 오늘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좀 수급에 대한 동향이 좀 이전나 하는 흐름이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좀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 이슈가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뭐 과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퓨런티어 지금 7% 넘게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네요.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현재가 살펴보게 되면 100만 원을 좀 터치를 했다가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99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참 궁금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지난주에 뭐 실적 발표는 컨센 하이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빠졌었고, 그러다 보니 양극재까지 이제 판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던 게 올해 하반기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전망도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를 양극재 39%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왔었던 거고, 물론 지금 시장이 자체 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셔츠 퀴즈에 대한 뭐 수급적인 좀 이슈가 가장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2차 전지나 뭐 테슬라나 관련된 이슈가 좋다고 그러게 되면 뭐 LG 엔솔이나 다른 이런 양극재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도 덩달아 좀 올라야 되는 이제 부분이 같이 올라야 뭐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관련주들 결국에는 수급 이슈가 가장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포스코 퓨처엔도 양극재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만 계속 이제 이렇게 오른다는 건 나중에 혹시나 이런 수급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장기적으로 놓고 역사를 공부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보니까 3%, 아까 금방 말씀하신 뭐 포스코 퓨처엠 오늘 약보합입니다만은 포스코 M10 플러스 6%.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3%. 최근에 포스코 이름 들어간 회사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죠. 사실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를 증설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포스코 퓨처에는 양극재 공장을 계속 증설하다 보니까 포스코 DS가 이제 또 영향이 미칩니다. 물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강 수요는 아직까지는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도 아직까지는 크게 좀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리튬 사업 가치를 어느 정도 더 크게 확대하는 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제 딴에는 그나마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오히려 더 매력 가치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일단 하반기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은 리튬 가치 플러스 철강주까지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오히려 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M10, 그리고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조선도 마찬가지고 흑판이나 아니면은 그리고 자동차, 이제 강연과 같은 여러 관광 같은 이제 철판이 서서히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흑판 가격도 내려왔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 중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집중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2030년에는 2차 전지 소재에서만 62조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구상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금 리튬 사업의 수익 창출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이화진 과장님이 짚어주신 종목까지도 저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께서 저희 오늘 장전에 살펴주신 2개 종목 퓨런티어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8% 가까운 상승폭, 아이센스는 5% 넘는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 분위기 어두운 가운데 이화진 과장님 또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시황 분석해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0.42% 하락 흐름 보이면서 2,616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26% 하락으로 893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에서 개인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개장 시황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또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좀 힘이 빠지는 장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좀 힘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 살펴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들 여전히 잘 가는 가운데 오늘은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 좀 강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이슈 때문인지 누보도 오늘 좀 잘 가고 있네요. 네.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 시황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대응은 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당분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첫 주에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다 대감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지난주에 우리나라만 강한 게 아니라 해외 증시 모두 강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초에는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좀 잘 이겨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오늘도 2차 전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주 후반을 좀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주 초반에는 물론 지난주 워낙 좀 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CPI, PPI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있게 마무리를 좀 해줬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주에도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한 주를 전반적으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주 초에는 당연히 지난주 후반이 강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강한 가운데 걱정보다는 기대감 갖고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어떤 종목들 이야기 나눠주시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포착되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야기해봐야겠죠. 삼성전기는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하이브 이렇게 5개 종목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하나기술, 필옵틱스, 셀트리온 제약, LNF, 루닛까지 이렇게 5개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씩 총 10개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갖고 움직이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코스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모비스, 하이브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0.41%, 현대모비스는 오늘 0.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앞서서 증시 8에서 짚어드렸던 삼성전기 3.33%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브도 강합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하이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1.7%로 강한 흐름 역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이 5개 종목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기가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용 파워 인덕터의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게 차량용에 100개 이상의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배터리 관리라든지 전원 관리를 해주는 제품으로서 네. 앞으로 전기차로 가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부품 기업사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IT 업황 자체는 아직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자동차 반도체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떤 협업 관계를 기대해 본다라면 오늘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한 15만 5천 원 이 매물대는 돌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 목표가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도 한 8월 달까지 해서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지난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을 했고 오늘 약간의 차익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큰 조정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위아도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3% 비록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그 한 11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약간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주 초에 좀 강했다가 약간의 시야가 갔었는데 뭐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DI 파워 등 관련된 기업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연코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장용 파워 인덕터를 처음으로 양산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전장용 파워 인덕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율주행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슈가 늘 붙어서 함께 나오기 마련이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반도체는 또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전장용 파워 인덕터 시장에 대한 공략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MLCC 가동률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삼성전기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모비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익 실현 매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현대차 부품주들,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니까요. 현대차 부품주들도 실적 발표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 인프라 관련주들은 지금 사실 잊을만 하면 상승 나오고 잊을만 하면 상승 나오고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인프라 관련주들도 저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좀 이어가 볼까요? 코스닥 특징주도 5개였죠. 저희가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이죠. 오늘 좀 파란 종목들이 많네요. LNF가 1.32%, 루닛이 2.71%, 하나기술 3.93%, 필옵틱스는 사실 전 거래일에 상장을 하고 따따상을 무난하게 만들어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크게 조정 나옵니다. 16.58%, 세이트리온 제약은 0.79%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탑5 특징주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본부장님 오늘 코스닥 특징주들은 좀 어둡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대부분 약간 2차전지 관련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기술, 필옵틱스는 이제 장비 쪽이고요. LNF는 약간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은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뿐이 아니라 최근 6월 말서부터 한 7만 원 하던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거의 100%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좀 가파른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한 10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좀 되돌림이 얼마나 강하게 나온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필옵틱스는 이제 필에너지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슈가 소멸돼 버렸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 필에너지의 어떤 기대감을 이렇게 많이 오를 이슈가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15%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지난주 목요일에 만약에 고점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마이너스 한 40% 이상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이벤트가 소멸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필에너지가 오늘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쨌든 좀 주가가 1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에너지가 다시 13만 원대까지 치고 나간다라면 필옵틱스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필에너지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면은 필옵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지만 다시 급등으로 가기에는 좀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장비주 쪽을 보신다라면 펜트론이 좀 추세가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종목군인데 좋은 주가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DNT도 조금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참 소재 중에서 요일하게 못 가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금양 이런 기업들 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인데 LNF는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세에서 조금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의료 헬스케어, 루닛, 뷰노, JLK 일단 모두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기술, 필옵틱스, LNF까지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던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이었습니다. 자, 하나기술도 그렇고 필옵틱스도 그렇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오른 만큼 오늘 내일 중 흐름을 각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일단은 급등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니까요. 뭐 필옵틱스 대응에 한번 좀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필옵틱스를 보시는 것보다는 펜트로닉이라던가 DENT라던가 오히려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장비 쪽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트리온 제약, LNF, 루닛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 좋을지 짚어주신 유창희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저희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기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코스닥 특징주 중에서는 2차 전지주 종목들 중에서 특히 장비주 중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 좀 주의하자는 관점으로 이야기 나눠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마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진에어인데 참 이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이 종목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결국은 외부 변수가, 그러니까 내부 변수하고 외부 변수 두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 외부 변수는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죠. 환율, 유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일단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100달러 간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제한된 반등 혹은 뭐 추가적인 좀 점진적인 하락세 좀 유지될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환율적인 측면입니다. 1,320원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불과 이틀 3거래일 만에 1,27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원화가 강세를 띈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달러가 다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으로 갈 것인가? 그것보다는 제한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이제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원화 강세 그리고 유가 하락은 항공주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노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 특히 거기다가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 여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였던 안정적인 그 수요 증가는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조금 흔들림이 나왔던 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국내 여행을 좀 규제한다든가 또 중국 관련된 항공 수요가 좀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항공기 수요 자체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비행기 자체를 공급을 못하죠.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그래서 중국이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 자체가 비행기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노선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CC 항공사든 대형 항공사든 비행기는 다 풀 가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수요가 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가 성수기죠. 보통은 이제 3분기가 성수기고 1, 2분기가 약간 비수기인데 1, 2분기 때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족시켜 준다라면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급증하는 것 대비해서 공급을 바로바로 맞출 수 없는 공급이 이제 더디다는 아쉬운 감이 있지만 또 그만큼 티켓 가격이 또 상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신다라면 저는 6월 초에 항공주들이 상승을 하고 약간 옆으로 횡보세를 한 달 정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접어드는 부분들이 좀 감안된다라면 충분히 여기서부터는 약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5,000원 정도. 어쨌든 이번에 바닥 14,500원을 찍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16,000원대에서부터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그중에서도 LCC 종목인 진에어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가 모두 중요한 항공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상 좀 바꾸기 어려운 환율과 유가라는 부분에서 일단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가 항공주들의 최대 성수기 진입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그동안 또 많이 힘들었고 또 노선의 축소도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공급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 상승이라던가 계속해서 실적 면에서의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본다면 진에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항공주의 흔들림은 좀 중국발 이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주말 사이에 중국의 우리나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또 왕이 장관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이 실무진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면서 한중 관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면서 한중 관계 그리고 진에어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기억해 보시면서 이 종목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JI테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의 흐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JI테크 이 종목 본부장님 따라갑니까? 저는 지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그 공정 재료 관련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고요.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특수가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특수가스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HPSP죠. HPSP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TMC 같은 경우도 한 5월, 6월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특수가스 관련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I테크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재, 또 특히 이제 특수가스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DDR5든 HBM이든 신공정으로 갈수록 특수가스의 어떤 중요성은 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포토마스크 케이스를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착 공정에 필요한 전구체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포토마스크라든지 이런 또 OLED 소재 사업 부분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OLED 시장,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쪽에 상당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영위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JI테크는 그동안 조금 이제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든 여러 고객사로 넓혀가고 있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약간 할인이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는 이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게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포토마스크 케이스 시장에서는 일본 쪽 호야하고 미국 포토로닉스 그리고 중국 법인 쪽에 공급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올해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행보세를 보여줬는데 충분히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락만 안 나온다라면 의미 있는 반동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기 목표가 한 8,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5,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손절가가 좀 짧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그 밀집되어 있는 자리가 5,000원 전후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손절가를 짧게 놓고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JI테크 저희가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 감산이 최대 이슈일 때, 그러니까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된다는 것에 시장이 주목을 할 때만 해도 반도체 후공정 쪽만 보자, 반도체 후공정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고성능 첨단 반도체, DDR5라던가 HBM3라던가 이쪽으로 좀 시선이 옮겨가면서 다시 반도체 소재, 이런 특수가스 쪽으로도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JI테크 물론 뭐 대장은 HPSP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JI테크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 단기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마로 첫 번째 종목으로 항공주 중에서 ACC 관련 종목 진에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가 JI테크까지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강관우의 증시고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 분위기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개인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과 살펴봤던 개장전 지금사 종목 오늘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퓨런티어, 아이센스 두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죠. 따라가마로 종목으로는 진에어, JI테크 오늘 장에서 매수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구 세 줄 요약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코스피 0.3%, 코스닥은 0.16%까지 그래도 낙폭을 좀 회복을 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시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